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진행한 실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소켓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졸업 작품으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실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C 언어 기반의 Qt GUI를 사용하여 업체 요구에 따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 고객의 프로그램과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Node.js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Node.js로 개발해 본 적이 없고 현재 개발한 GUI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또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론은 소켓을 사용하여 Qt와 Node.js 간의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정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닝 봇을 만들 때 메인 툴이 있고 이 메인 툴에 필요한 정보들을 소켓 통신으로 서브 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서 메인 툴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켓 통신은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파이썬 소켓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소켓 서버에 대한 소스인데요. 클래스 형태로 선언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켓을 임포트 하고요. 여기에서 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레드를 가지고 오고 또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제이슨 형태로 전송할 거기 때문에 제이슨을 임포트 합니다. 소켓 서버의 주요 변수입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것은 서버는 하나이고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선언해 주었고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 정보를 선언해 줍니다. 클라이언트가 999 포트로 접속을 하겠죠.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언해 주면 기본적인 서버 소켓이 생성이 됩니다. 서버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while 루프로 무한 루프를 돌게 되고요. 무한 루프를 돌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스레드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접속을 하게 되면 스레드가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 서버가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고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또한 무한 루프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도냐면 클라이언트가 해제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버퍼 크기는 10K 바이트의 데이터를 일단 받아와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오죠. 만약에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종료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스레드를 종료하는 거고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죠.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 에코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을 합니다. 네가 보낸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고 해서 에코로 전달을 해주고, 이것은 필요 없을 때는 삭제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는 제이슨 형태로 전송을 할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현을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오면 제이슨으로 그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서버를 실행해 볼게요. 커맨드 창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경로를 복사하고 서버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 서버를 실행하면 이렇게 서버가 스타트 되었고 웨이트 하고 있다라고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서버가 스타트 되었고 웨이트 하고 있다. 자, 이제 서버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인데요. 자, 동일하게 가지고 오는데 타임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자, 이것도 클래스 형태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서버 주소, 지금 서버를 생성할 때 지금 같은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 대한 IP를 적어줬고,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서버에서 선언한 이 포트를 동일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버에 전송할 데이터를 저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선언해 주었는데, 이것은 JSON 형태로 변환해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초기화 함수인데요. 동일하게 매우 간단하게 소켓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live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무한 루프를 종료할 건지를 판단하는 변수를 별도로 추가했고요. 클라이언트 run입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데요. 동일하게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이 함수는 이 클라이언트가 생성될 때 서버에서 만약에 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스레드를 호출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10초 주기로 반복되는 무한 루프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죠. 미리 선언해 준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덤프를 해서 서버에 인코딩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것을 10초 주기로 반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 여기에서 제가 에코를 구현했었잖아요.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도록 서버 소스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에코 데이터가 다시 전송이 되겠죠. 그 데이터를 받으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받으면 그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동일하게 프린트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형태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내장 함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다시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다시 데이터를 전송을 했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다시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버에 전송을 할 때 내가 이 변수의 값을 수정해서 전송하게 되면 서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거고,
서버는 그 데이터를 수정해서 또한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제 Node.js 서버에 클라이언트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스는 그대로 두고요. 이게 Node.js인데요.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또는 Node.js로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설치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소스는 프로젝트 개발 당시에 Node.js 서버를 테스트했던 소스입니다. Node.js 소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Node.js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실행은 Node.js도 단순하게 명령이 node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주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포트는 999 포트에 여기 설정을 해준 포트를 열어준 거고요.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서버에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전송한 데이터를 서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다시 전송을 하면 서버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켓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소스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통신이 되겠죠. 파이썬으로 개발한 것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하고도 통신이 가능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개발 환경과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평생 동안 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